꿈꿀 때 가끔 보면 이렇게 꿈에서 꿈을 알아차릴 때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아 이거 꿈이다. 안 해보셨나요? 저는 한번 진짜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꿈을 꾸는데 그 안에서 꿈을 꾸고 있는 나를 꿈꾼 거예요. 이중 꿈을 꾸셨군요. 그 꿈속에서 꿈꾸던 내가 깨났어요. 꿈속에서. 그게 자각몽이었던 거죠. 저는 몇 번 정도 있었는데 꿈에서 이제 꿈이란 걸 눈치채면 그때부터 이제 꿈에서는 뭐든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늘도 날 수 있고 뭐 이렇게 매력적인 이성도 만날 수 있고. 저는 이제 그게 너무 좋은 기억이었거든요. 하늘이요? 아니면 이성이요?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자각몽을. 그래서 최대한 잠자는 시간을 늘려갖고 주무시다가 잠깐 깨면 그 잠잘 때 있었던 기억나는 잠깐의 기억들 모두를 다 적으시면서 훈련들이 또 있더라고요. 약간 그것도 중독이래요. 왜냐면 이제 꿈 안에서 뭐든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뭐든 다 할 수 있긴 한데 내가 요번에 꿈을 꿀 때 뭘 해야지 결심했다고 해서 그게 실현되는 건 쉽지 않을 텐데. 그것도 훈련에 따라 가능합니다. 와, 중독될 만하네요. 꿈에서 하여튼 꿈을 알아차리는 게 나름 행복할 때가 있는데 두 분은 이제 경험이 없으신 거네, 그죠? 사실 저는 정반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꿈속에서 꿈을 인지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꿈을 꾸고 나면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일 거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아직도 제가 앓고 있는 병이어서 가끔씩 의학의 힘을 지금도 빌리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꿈속에서 약속을 잡아요. 그리고 깨어나서 달력에 그걸 적어놔요. 맞다, 그때 약속 잡았지라고 달력에 적어놓거나 아니면 꿈속에서 친구랑 만나서 친구가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건 꿈이잖아요. 내 친구랑 만났을 때 야, 너 저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라고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몇 년 전부터 발견을 해가지고 조금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원의 힘을 빌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힘들 것 같아 진짜. 맞아요. 그래서 막 예를 들면 연구실 미팅 날짜도 있고 어디 뭐 강연을 갈 수도 있고 그런 일을 잡는 꿈을 막 많이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헷갈리니까 제가 원래는 구글 캘린더만 썼는데 폰으로도 달력을 다 쓰기 시작했어요. 이게 너무 위험해지니까 그때 더블 체크를 하려고.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역사시대 전에 선사시대에는 사람들이 꿈을 꾸는 것과 꿈이 아닌 거를 거의 구분을 잘 하지 않았거나 하지 못했거나 그래갖고 그냥 쭉 이어진 의식세계에 살으셨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아직 선사시대 진화가 덜 됐군요. 꿈에서 근데 그 절대 안 되는 몇 가지 룰이라고 할까요? 죽는 꿈은 꿔본 적 없으시죠? 있으세요 혹시? 아주 위험한 상황 같은 거는 느꼈는데 그때 마지막 순간에 잠을 깨긴 하죠. 그렇죠. 죽기 전에 항상 깨죠. 죽음의 상태를 우리가 꿈꿀 수는 없지 않나요? 그게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경험한 것만 꿈입니까? 제가 보긴 그래요. 그게 변형되긴 하는데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걸 꿈꿀 수는 없어요. 꿈에서 날아다니는 건? 날아다닌다는 개념을 알고 있고 뭐 비행기도 봤고 근데 예를 들어 뭐 안드로메다 무슨 행성에서 온 외계인을 꿈에서 봤다. 볼 수는 있지. 그런데 ET 닮았겠죠. 왜냐면 그걸 봤으니까. 네. 근데 한 번도 못 본 무언가를 한 번도 경험하거나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떤 이미지랑 개념을 꿈에서 꿀 수는 없죠. 죽음도 근데 개념은 있으니까. 근데 죽음이라는 개념을 꿈에서 꿀 수는 있는데 나의 죽음이란 경험을 꿈에서 꿀 수는 없죠. 꿈에서 과거에 대한 기억을 끌어내서 한다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꿈에서 기억하는 건? 꿈에서 내가 과거에 있는 기억들을 에피소딕 메모리, 일화 기억들을 가지고 뭐를 하는 게, 그러니까 꿈에서는 계속 사건만 있지 뭔가 기억을 하는 게 어렵고, 그리고 그거랑 비슷한 게 꿈에서 있었던 일이 깨면은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적지 않으면. 그것도 비슷한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꿈과 기억은 약간 되게 다른 거라고 하고요. 꿈에서 뭔가 내가 기억하는 건 진짜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어떤 서사 구조를 만들지 못한다는 건가요? 서사 구조는 만들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적인 이야기다. 꿈은 이야기일 뿐이고, 그게 기억과 연결이 되는 거는 보통 기억이 공고화되려면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 외부의 사건들과 뭔가 연결이 돼요. 장소 혹은 시간, 이런 피지컬한 뭔가랑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기억과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보면 이제 꿈에서는 메타 인지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뇌에서도 보면 이 전두엽이랑 두정엽의 요 부분이 활성화가 낮아져요. 꿈을 꿀 때는 이제 그 영역이 활성화가 되면 그게 자각몽 상태가 될 수 있는 게, 훈련을 하면 그 영역들이 활성화가 돼서 자기가 이제 조금 더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각몽은 일종의 메타인지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꿈일 때는 그 전두엽과 두정엽이 이렇게 줄어들고요. 자각몽이 훈련이 되면 그쪽이 이렇게 올라가서. 꿈꾸는 나를 꿈꾼 저는
저는 메타인지. 꿈에서도 확실히 근데 제가 머리가 나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꿈에서 했던 행동들 보면 되게 비상식적이고 이상하고 그렇죠. 근데 저는 자각몽을 사실 오기 전까지 거의 생각을 안 해봤다가 이번에 논문을 찾아보니까 논문이 최근까지 2022년 커런 바이올로지라고 되게 좋은 저널이거든요. 거기에 논문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논문들이 예를 들어서 꿈을 꾸다가 실제로 자각몽을 꾸는 순간을 캐치를 해야 저희가 연구를 하잖아요. 왜냐면 이제까지 대부분의 자각몽에 대한 얘기들은 다 그냥 물어보고 인터뷰하는 건데 끝나고 나서 인터뷰하는 건 다 이제 각색될 수가 있으니까 그 순간의 뇌 상태를 연구해야 되는데 이 4개 나라에서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꿈을 꾸는 도중에 인터랙션을 시도해서 뺄셈 같은 건 할 수 있다. 그래요? 오. 뭐 8 빼기 6은 하면은 눈 움직임으로 좌우 이렇게 해서 2를 말하고 그런 게 가능하다. 재밌다. 네, 그래서 커런 바이올로지 같은 논문 저널에 안 나왔으면 제가 안 믿을 텐데 저도 늘 논문 내고 싶어하는 저널 중에 하나인데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한테 소리로 입력을 하는 거겠죠. 당연히 물어보는 거예요. 소리, 스피커를 가지고 입력을 하고 빛을 반짝반짝해서 그럼 그 입력을 자각몽을 꾸는 그 사람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 신의 목소리 같은 걸 듣고 답을 하고 네. 와. 또 어디까지 돼요? 뺄셈은 되고. 뺄셈 되고 간단한 yes or no 퀘스천이 된다고 구구단 안 되고. 9구단까지는 검증을 안 한 거예요. 미적분 그런 거. 꿈을 꿨기 때문이라고 못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4 정도까지는 눈 움직임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와. 4. 그리고 이제 깬 그 사람은 내가 꿈속에서 그거를 했다는 거는 알고 있겠죠, 당연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그렇습니까? 납니다. 혹시 꿈속에 들어가면 이전의 기억이 없다는 게 꿈 안에서 실제 우리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색함을 느끼지 않는 이유도 되는 건가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꿈속에서 막 빨개 벗기도 하고 막 괴물이 나오기도 하고 되게 말도 안 되는 걸 경험하는데 꿈 안에서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깨고 나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